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바람이야. 오늘은 내가 서울에 다니던 시절 교수님에게 들었던 재밌는 썰을 하나 이야기해볼게. 바로 교수님 친구 중 골 때리는 최고 부자 두 사람에 대한 썰이야.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재밌어서 말하려 함. 그런데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반전이 있어. 그 내용을 들으면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거야. 썰 풀기에 앞서서 썰을 말해준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 교수님은 1949년생이고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를 거친 전형적인 엘리트야. 지금 급식 친구들이나 20대 어린 친구들은 당시 경기고의 위상에 대해 아마 잘 모를 거야. 물론 나도 틀딱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이 아니라 사실 잘 알아. 당시 경기고는 대한민국 압도적인 원탑 고등학교로 전교생 절반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미친 학교였어. 전교생 600명 중 300명이 서울대 가고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서 당시 경기고 출신이 연고대 가면 친구들에게 오지게 무시당하고 부모님에게 쿠사리 먹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 말이야. 경기고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싶을 텐데 이유가 있어. 오늘 말하려는 주인공 두 사람이 전부 교수님 경기고 동창이거든. 사실 이 교수님도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재벌 회장들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씹넘사들은 제외하고 경기고 출신 친구 중에서 부자가 된 두 명 이야기를 해볼게. 이 두 사람도 재벌 못지않은 부자가 되니까. 경기고 동창회를 고급 호텔에서 하면 그 돈을 이 두 사람이 다 계산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한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어. 아니 경기고 같은 명문고를 나왔는데 대학을 왜 안 가냐 의구심이 들 텐데 사실이야. 재밌는 건 이 형님이 굉장히 특이하란 거야. 경기고 시절 방학 때가 되면 산에 들어가서 수련한다고 하고 절에 가서 중이 된다고 하는 기행을 선보였다고 해. 왜 친구들 중에서 좀 웃긴 드립 잘 치고 특이한 사차원 애들 있잖아.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막 혼자서 영단어 빨리 외우는 법 이런 거 연구하고 입시 공부에는 큰 관심도 없는 특이한 친구였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니 입시 결과가 어떻겠어. 모대학 의대 썼는데 광탈하시고 이 형님이 재수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사실 재수하겠답시고 몇 달 하다 보니 공부하기 싫으셨던 것 같아. 입시 따위 신경 안 쓰겠다 바로 선언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거야.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단전호흡 하면서 돌을 닦기 시작했다는 거지.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다가 쌀이 다 떨어져서 친구 집에 갔다가 영어 회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미친 듯이 영어 공부해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강사로 등극해버려. 틀딱 김기훈 틀딱 조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형님이 바로 정철 어학원으로 유명한 정철이야. 님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님들 엄마 아빠는 아마 다 알 거야. 대한민국 영어의 한획을 기운 개 유명한 인물이거든. 당시 어학원 체인점이 수백 개여서 교수님 말로는 재산이 수천억이라 하더라고. 이렇게 돈이 남아도니까 고급 호텔에서 경기고 총동창회에도 자기가 다 계산을 때리는 거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경기고 시절 교수님 같은 반 친구였어. 이 친구는 공부를 중간 정도로 해서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다고 해. 그래서 서울대 정치학과에 갔다고 하더라. 응? 들어오시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경기고에서는 서울대를 전체 중에 절반이 간다고. 당시 문과에서 제일 잘하는 놈들은 무조건 서울법대를 갔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 다음으로 잘하는 놈들이 가는 곳이어서 정치학과는 그보다 밑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가만히 있던 여러분 1패. 아무튼 내가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한 말 그대로 말하는 거임. 이 정치학과 형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정치학과 아저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 당시 서울대 출신이니 당연히 대기업은 개꿀로 갔겠지. 그런데 잘렸대.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이 정치학과 아재랑 경영학과 출신 둘 중 누구 한 명을 잘라야 했는데 아무래도 경영학과 출신이 낫겠지 싶어서 정치학과 아재가 희생당한 거야.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니 어땠겠어. 배막막 그 자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문득 자기 회사랑 거래하던 미국인들이 생각났대.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해. 가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한 듯. 그래서 갔어. 미국에 갔는데 미국 애들이 회사 잘린 사람을 웰컴하고 받아주겠냐고.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미국 애들도 좀 미안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밥 한 끼 사줄 테니 밥이나 먹고 가쇼 이런 거지. 정치학과 아저씨 풀 죽어서 미국 애들하고 같이 식당 들어가서 걔네들이 시켜준 음식 먹는데 이게 난생 처음 본 음식이었대. 아니 뭔가 냄새도 고소하고 쫀득한데 맛이 일품이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미국 애야 이거 음식 성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피자라고 했다는 거지. 참고로 당시 1980년대 초반이었고 우리나라에 당연히 피자 가게 없었음. 이 아재가 피자만 난생 처음 보고 감명받은 거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어떻겠어. 이 아재는 그 가게 사장 찾아가서 한국에 와서 이거 팔아도 됨 하고 물어봤대. 미국 애들이 쿨하게 응 그래 알아서 고고 이렇게 말해줬고.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피자 가게가 오픈해. 이름하여 피자 오두막집. 피자헛의 한국 이름이었던 거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 피자헛을 창립한 성신재 대표야. 성신재 대표? 이름 들어도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모름. 하여튼 간에 지금이야 피자헛 많이 안 가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 있는 유일한 피자 가게였으니 돈을 그럼 모았대. 나도 영상 찍으려고 찾아보니까 1994년에 개인 종합소득세 110억 냄. 1994년이면 거의 30년 전인데 이때 세금 1년에 110억 냈으면 얼마나 부자인 거야. 참고로 당시 최고액이었다고 해. 재벌 부럽지 않은 거지. 5급 호텔 동창회 비용 쉽게 낸 이유 알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신재 대표를 2000년대 이후 사업이 순항하지 않아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 그 돈으로 강남 건물이나 사놓으셨기를 바랄 뿐이야. 정철과 성신재 두 인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교수님 말에 의하면 자기 동창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어렵게 산대. 경기고 서울대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고 대기업에서 임원들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퇴직 이후 할 일이 없어서 치킨 튀기고 만화책 대여점 하고 있다더라고.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도 있다더라. 이 형님들이 서울대 입학했을 당시가 1960년대고 이때는 서울대 가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하는 핵심 인재로 생각하던 때야. 대기업 입사에 학점 개빠아도 당연히 프리패스고 임원까지 초고속 승진하던 시절의 서울대란 말이야. 지금 서울대랑은 위상부터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메리트가 있던 시대였다고. 그런 분들도 노후대
대비 안 돼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고 레알 많은 생각이 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업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버림. 내 세대에서는 더더욱 빨리 회사에서 잘릴 거고 임원 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거잖아. 정철 형님이랑 성신재 형님도 사실 한 분은 고졸이고 한 분은 대기업 다니다 일찍 잘려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아마 이 두 형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에서 순탄히 버틸 수 있었으면 사업 안 했을걸. 급식 친구들이나 20대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 40대 50대에서 사업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자영업하거나 뭔가 어쨌든 창업을 해야 할 거잖아. 어차피 나이 먹고 창업할 바에는 20대부터 세상에 모진 채찍을 쳐맞으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 배우는 게 낫지. 님들이 아무리 창업을 하기 싫어도 오늘 영상 본 대부분은 아마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창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의 요약,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20대는 사업하다 망해도 경험치가 쌓이고 다시 일어나기 쉽지만 40대 50대에 퇴직금 꼬라박아서 사업하면 사업 경험이 없으니 망하기로 쉽고 금액이 큰 만큼 타격도 치명적이다. 할 얘기는 다 했고 카톡방 문의가 많아서 간단히 소개할게. 재테크방, 자기계발방, 입시방 등이 있어.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도 해주고 소통도 하는 곳이야.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